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도 사이토이토리 씨의 부자의 운으로 찾아왔어요.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셉니다.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인데요.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인들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직장인들한테도 해당되죠. 예컨대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영업사원이라면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할수록 수입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제껏 이런 꾀를 내서 나중에 한 재산을 남겼다느니 빌딩을 세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봉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면 애지중지해주고 싶고 출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당연히 봉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며 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탁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뭐뭐시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실래요? 라는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예! 하고 대답하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일하다 보면 출세는 틀림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뭐든 열심히 해주었으니 또 부탁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왜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똑같은 봉급 받으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운세가 나빠지겠죠. 당신이 사장이라면 일을 부탁하기 어려운 직원을 자기 회사에 오래 있게 하고 싶을까요? 물론 인심 좋은 사장님도 있겠지만 세상은 넓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인심 좋은 사장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방위, 기울용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길하다느니 불길하다느니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복이 온다느니 화를 얻는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한 장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만약 남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가려고 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요. 제가 가서 밝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올해는 운수가 사납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수가 나쁜 해를 오히려 도약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말하는 운수가 나쁜 해에 오히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올해는 저를 팍팍 밀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이 말에 대해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설사 부탁하는 상대가 하나님이라 해도 때로는 좀 세게 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부좌를 튼 채 땅에서 10cm 위로 공중부양한 사람의 사진 따위에 감탄하는 짓을 하게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사진을 봐도 감탄하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고 대묻죠. 공중부양을 해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요? 하늘을 날아 우리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해 주기라도 하나요? 만약 그런다 해도 지금의 택배 회사보다 얼마나 빨리 배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만약 제가 공중부양하는 사람에게 배달을 시켰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이보다 훨씬 더한 질문 공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말이죠. 간혹 누군가는 손에서 저절로 빵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암만 그렇다 해도 제과점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손에서 빵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랍니까?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질문하고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설픈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태양이 내리쬐는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빵 공장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쌀과 곡식을 정성 들여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꼭두 새벽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중부양을 했다는 괴상한 도사에게 감탄을 한단 말입니까?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지 않았던 얘기죠. 여하튼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숭아는 3년, 밤도 3년, 감은 8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유자 같은 바보놈이라는 말을 하곤 했죠. 유자는 사실 바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16년이나 걸리니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3년 걸리는 것은 3년 걸리고 8년 걸리는 것은 8년이 걸립니다. 만약 16년이 걸린다면 어쩔 수 없이 16년을 기다려야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10년 걸리는 것은 10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돌아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 내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간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죠. 성공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사이토 히토리 씨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부자의 운 좀 더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사이토 히토리 씨도 그랬고 한 7번 정도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업나잇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